실제로 의대에서도 조금만 공부하고 시험 잘 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지식을 받아들이기에 유리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어도 캐도 기억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걸 문제를 풀 때서야 깨닫습니다. 내신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대에서 상위 10% 안에도 들었고요. 수능 수험생을 작년에만 150명 도와드렸고 의대생도 여러 명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컨설팅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대생이자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손희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 필살기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저는 실제로 예과 2학년 때까지 의대에서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 방법을 적용하고 나서는 본과 1학년에서 바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한 가지 공법만 적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4등급을 올릴 거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꿀 자신이 있어요. 전 누구보다도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생부터 재수 때까지 거의 공부만 해서 의대에 입학했는데요. 의대에서도 공부만 하면서 살기는 진짜 싫었습니다. 공부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효율이라는 키워드에 정말 집착하면서 살아봤고 그 효율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마디로 정의해 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서 감각이라는 개념입니다. 의대에서 몇 년간 100번이 넘게 시험을 치면서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공부 방식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영리하게 공부 잘하는 친구도 많았지만 시간을 갈아 넣어도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한탄하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분석했고 결국 그 차이는 순서 감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서 감각은 한마디로 하면 공부의 순서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마 공부 센스가 좋은 학생은 제 말을 바로 이해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같은 종류의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 순서를 좀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율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좀 비유적인 예시를 먼저 들어보자면요. 여러분이 샐러드를 먹고 스테이크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맛있겠죠. 근데 반대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스테이크를 먹고 샐러드를 먹으면 맛이 훨씬 덜하겠죠. 전 아마 끝까지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이게 위장계가 음식을 받아들일 때 적절한 순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뇌가 공부를 받아들이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지식을 받아들이기에 유리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 순서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집하고 정리했고 그래서 저만의 공부법을 확립을 했습니다. 이 공부 순서에 대해서 좀 유명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공부할 때 목차를 먼저 보라는 게 있어요.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 보기 전에 목차를 먼저 보죠.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지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틀을 잡아 놓으면 지식을 받아들이기 훨씬 쉽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면 정보를 저장하기에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것도 순서 감각을 활용한 대표적인 공부법입니다. 이제 순서 감각이라는 게 뭔지 대충 감이 오셨나요? 이게 제가 첫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공부의 3가지 원리 중 마지막 개념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 순서 감각을 이용해서 제가 5등급에서 1등급을 만든 그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제 이해법이라는 공부법입니다.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당연한 말 같죠?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이론을 다 이해하고 문제로 확인하는 순서로 공부하거든요. 많은 학생이 복잡하고 지엽적인 기본서를 다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나중에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어도 캐도 기억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걸 문제를 풀 때서야 깨닫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다들 있을 거예요. 이론부터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도 어차피 진짜 학습은 문제를 풀 때 이루어집니다. 인간한 천재가 아니고서는 개념서만 보고 문제 하나도 안 보고 시험 들어가면 폭망해요. 메타인지가 좀 되는 학생이라면 대부분 공감을 할 거예요. 맞지? 문제 푸는 게 진짜 공부지. 그런데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야겠다라고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부는 앞에서부터 뒤로 해야 한다.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라는 통념을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여태껏 개념 공부를 다 하고 문제를 확인하라는 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와서 그렇죠. 아마 개념도 안 보고 문제부터 봐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내용도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죠? 공부하기 전이니 당연히 문제를 못 풉니다.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문제랑 해설지를 합쳐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로 지식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과서에 동물 10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책을 공부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른다고 해봅시다.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자는 다리가 2개인가?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풀지는 못하겠죠, 이 문제를. 근데 해설지에 보면 설명되어 있잖아요. 사자는 다리가 4개입니다 라고 풀이가 되어 있죠. 그럼 이걸 문제랑 해설지랑 합쳐서 이해하면 시험에서는 다리가 몇 개인지를 묻는구나. 사자는 다리가 4개이구나. 이런 지식을 쌓을 수가 있죠. 이게 문제로 개념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이걸 교과서부터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면 수십 페이지를 한 글자씩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해해야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거의 다 비슷한 것만 계속 물어봅니다. 맨날 다리가 몇 개인지만 묻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는 처음에 모든 내용을 다 똑같이 꼼꼼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다리 개수는 또 기억이 안 납니다. 강약 조절을 못하고 읽었기 때문이죠. 그걸 문제를 풀어서 틀리고 새로 또 교과서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에 나오는구나 하고 그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공부는 문제를 풀 때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각잡고 꼼꼼하게 읽기 전에 혹은 인강을 정주행하기 전에 문제랑 해설을 먼저 보면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어차피 다리개 수밖에 안 물어보네. 평균 수명이 얼만지, 등록피가 얼만지, 서식지가 어딘지 이런 건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지식만 뽑아서 이해한 다음에 해당 부분 기본서를 나중에 읽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아예 버리라는 게 아니라 동물 다리개 수에 초점을 맞춰서 읽자는 거죠. 글을 읽을 때 목차를 먼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을지 가이드를 미리 알고 가는 거죠. 물론 강의를 들으면 강사님이 중요한 부분에 강조를 해주긴 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전체 기출문제를 쭉 보면서 체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강사님이 이 단어는 다리개수가 중요해 라고 정리해주는 걸 듣는 거랑 본인이 직접 역대 문제에서 계속 다리개수만 물어왔구나 하고 분석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본인이 분석해서 알아낸 건 끝까지 안 까먹습니다. 이건 해봐야 알아요. 이 방식을 처음 배우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완전 노베이스라서 해설지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해결책이 있어요. 진짜 짧고 쉬운 강의를 먼저 듣던가 유튜브 같은 걸로 정말 기초적인 내용만 먼저 쌓으면 됩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지식만 쌓고 나서 문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든 예시를 보자면 일단 사자가 뭔지 호랑이가 뭔지 곰이 뭔지 이런 건 알아야 호랑이는 다리가 4개다 뭐 곰은 다리가 4개다 이런 말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해설지를 봤는데 아예 소통 자체가 힘든 수준이라면 유튜브에서 동물을 전반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영상을 먼저 보고 오라는 겁니다.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아, 그렇게 공부하면 지식에 체계가 없지 않나요? 과목의 큰 그림도 모르고 낱개 문제부터 공부해도 되나요? 정말 좋은 지적이죠. 근데 과목의 체계라는 것은 교재를 다 정독해야지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재에는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와 소목차의 구성을 알면 그게 과목의 체계입니다. 책을 들춰보면서 목차를 30분 정도 들여다보면 구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이 책이 1단원에서는 동물을 설명하고 2단원에서는 식물을 설명하는구나. 또 1단원에서는 10개의 동물을 설명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어디에 속하는 개념을 설명하는지 알 수 있죠. 아, 이건 동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단원 문제구나. 아, 이건 식물 얘기를 하니까 2단원 문제구나. 이런 식이죠. 좀 혼란스러울 텐데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의를 다 듣고 문제를 풀고 해설지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걸 봤어요. 일단 해설지랑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만 과목의 센 기초를 먼저 만들고요. 교재의 목차를 이용해서 과목의 체계를 잡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교재를 다 정독하는 게 아니라 인강을 다 정주행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해설을 먼저 보고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시험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묻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서를 읽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중요한 곳에 더 힘을 줘서 읽는 거죠. 공부에서 빼먹은 건 없고 순서만 바꾼 거예요. 순서만. 근데도 효율은 극도로 올라갑니다. 이게 순서 감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그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 쓰는 답치기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릅니다. 답치기 공부법은 문제랑 답만 매칭해서 외우는 것이고요. 문제 이해법은 문제랑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 뒤에 개념서나 강의를 보면은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 두꺼운 교재를 그냥 다 읽어서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걸 어디까지는 이해해야 되고 어디부터는 그냥 외워야 되는지 잘 감도 안 오고요. 그렇게 꾸역꾸역 개념을 다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 대부분의 경우는 맨날 나오던 개념 문제에 나옵니다. 답이 도출되는 방식도 단원마다 거의 비슷해요. 아마 과목별로 만점 가까이 나오는 학생이라도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면 모르는 거 많을 겁니다. 시험 준비가 더 많이 된 사람일수록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의 구분이 확실히 되고 안 중요한 내용에는 에너지 투자를 덜 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막판에 실무 위주로 공부하면 중요한 것만 남고 안 중요한 건 다 날아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걸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중요한 지식에 힘을 더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개념보다 문제를 먼저 보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이 지식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기본서를 꼼꼼하게 다 읽었지만 문제풀이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죽은 지식을 만들지 않으려면 지식을 습득할 때부터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를 먼저 보는 방식은 지식의 사용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이해법이라는 공부법을 좀 이해하셨나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끄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언제 써야 하는지 몰라서 엉뚱하게 적용하는 학생을 너무 많이 봤어요. 꼭 끝까지 보시고 제대로 적용하기 바랍니다. 문제 이해법은 지식을 처음 습득할 때 쓰는 공부법입니다. 개념을 처음 쌓을 때 뭐가 중요하고 뭐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방향을 효율적으로 잡아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오래 고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다 붙어보라고? 네, 그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수능 고득점자가 점수를 더 올리려면 능동 감각이 중요해요. 그때는 효율을 따질 게 아니라 스스로 많이 생각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능에 필요한 개념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문제 이해법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다. 문제 이해법은 개념을 처음 배울 때 쓰는 거니까요. 근데 수능 3등급 이하라면 아직 개념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 방법을 당장 적용해 보세요. 개념을 배울 때 수동적으로 인강을 쭉 듣지 말고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보세요. 장담하는데 최소 3배 이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내신 준비하는 학생도 많죠? 내신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신 시험은 대부분 누가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는지의 싸움이거든요. 기출문제를 구해서 이 개념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시험에 적합한 형태로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이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도 더 잘 칠 거고요. 제가 의대에서 단기간에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죠. 의대 시험의 특성은 넓고 얕게 배운다는 겁니다. 의학 지식을 엄청난 응용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풀이에 필요한 형태로 공부하면 압도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의대에서도 조금만 공부하고 시험 잘 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오늘 설명한 문제 이해법은 처음 지식을 습득할 때 효율적으로 익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의대 시험이나 다른 성인 시험, 내신 시험 혹은 수능의 낮은 등급대 학생들은 개념을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부법을 쓰면 됩니다. 근데 수능 높은 등급 학생이거나 사고력을 더 길러야 하는 성적대 있는 학생들은 이 방법을 지금 택할 때가 아닙니다. 이 학생들은 능동 감각을 기르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죠. 능동 감각을 높이는 방법은 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순서 감각을 활용한 문제 이해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의문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이 세 가지 개념, 목적 감각, 능동 감각, 순서 감각으로 모든 공부법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맞나?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법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의심들을 확실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저희 공부법 원리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고, 혹시 기다리기 싫고 나는 지금 빨리 공부법을 다 배우고 싶다, 그리고 빨리 공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면 제 생각을 다 정리해 놓은 블로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미리 칼럼을 읽어보며 도움을 받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